자, 부동산 세제 과연 약발이 먹힐 것인가? 두 분 전문가 모신 김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 얘기를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과세만으로, 소위 부자 때리기만으로 과연 이것이 약발이 먹힌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네, 많죠. 이미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했을 때 얼마나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록을 되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의 교훈을 우리가 어떤 정부의 뭐 이념 차원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배 아픈 심리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 서민들, 이분들을 정말 진정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 말씀 주신 노태우 정부 때 네, 그때 뭐 정략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일단 많이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되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줬고 예. 바로 시행을 했고 또 시행력이 좋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10년 동안 우리가 태평양 성대를 누렸잖아요. IMF 전까지. 그 이제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신 분이 이제 그 다음 정권이 YS 정권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네. 그거는 기본 어떤 디폴트 값이잖아요. 이건 되는구나. 네. 그렇다면 1번은 공급이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맨하탄이 그 우리나라 그 도심지처럼 막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1800 후반대. 네. 그때 이제 하버드하고 예일대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집값이 안 잡히냐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의 내용이 세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막 때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그 주택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독립해서 나왔고 주택 때문에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막 알고리즘이 바뀌는 걸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결론을 낸 논문의 답이 그겁니다. 주택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만 갖고 주택 가격은 절대 못 잡는다가 결론이 났어요. 이미 났다. 났고 그래서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 정책은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던 조세 전가라는 단어가 이때 나온 겁니다. 조세 전가라는 단어, 조세 귀착이라는 단어를 논문의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데이터가 검증이 됐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세제 개편을 먼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안전한 상태에서 세제가 나오면 수용성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갑자기 뒤바뀌니까 앞에 개가 지금 머리를 쳤는데 뒤에서 제가 나오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약을 다 준비해놓고 다치면 바로 약을 처리하는데 다치게 해놓고 약을 가져오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좀 이런 경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 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여기 뭐 유튜브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하던 거나 잘해. 그러게. 있는 거나 잘해. 그러니까 있는 것만 열심히 해도 지금 시장 많이 완화됐을 거예요. 근데 있는 거는 뒤로 팽개쳐놨어요. 왜? 건설사들 무슨 제가 볼 때 뭐 지원단도 아니고 국토부가 왜 이번에 PF 막 들어오는데 3기 신도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말인데요. 행정 대집행부터 제가 다 뒷조사했고 1년 전에 이미 LH 간부들하고 확인한 결과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작물 철거라는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작물 철거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라는 어떤 그 행정 스케줄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1년 뒤부터 지작물 철거 다 되고 착공 가능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정부한테 다시 드릴 말씀은 할 수 있다. 자꾸 이리저리 피하고 뭐 변명되지 말고 3기 신도시 빨리 공급 언제 하겠다. 거기다 추가로 진짜 분양가 상한제로 하겠습니다. 딱 하면 시장에서 신호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정치하는 분들은 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사실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지지율이 지금 정부 여당이 엄청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끄기 위해서는 뭔가 돈 많이 버는, 사실은 불로소득이죠. 이거 좀 혼 좀 내줘야겠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배 아픈 거를 좀
쓰다듬어 줘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 사실은 일종의 조세 정책인데 좀 너무 그것도 좀 너무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하지 못하고 또 일종의 어떤 시기심에 좀 불을 지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편가르기 정책이 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진정 남들의 배 아픈 걸 달래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배부르게 될 수 있는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게 공급 대책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가르기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불구경이잖아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재밌는데 우리 집에 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론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죠. 다른 크죠. 나라들보다 더 심하고 제일 크죠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이게 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보더라도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판사가 된 친구도 있고 돈 많이 번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 친구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술 먹을 때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맞는데 집이라는 건 이제 똑같은 컨디션에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 명은 강남 본사에 발령을 받고 한 명은 고양시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집을 샀는데 이제 강남에 집을 산 친구는 본의 아니게 돈을 많이 벌었고 강남에 발령이 났는데 전세를 선택한 친구는 상당히 손해를 받고 고양시에 간 친구는 뭐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도 못 벌은 이게 약간 불로소득? 야 이거 너무 운 아니야? 강남에 집 산 친구가 뭘 잘했지? 강남의 아파트 값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밖에 말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들도 좀 달콤한 유혹, 이게 편가르기, 부자 때리기, 속 시원한데 여기서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강 건너 불만 구경을 하면 괜찮은데 선택의 폭을 너무 넓혔어요. 그러니까 전장을 너무 넓혔다. 고가 주택만 때리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비거주 1주택을 때리는 순간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가 83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실은 보면 사정이 딱해요. 사정도 딱하고 100만이면 가구가 100만이니까 가족 인원수로 따지면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선이 너무 확대된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여당이 놀랬죠. 이분들을 때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세입자한테 이제 불이 납니다. 강 건너 불이 이제 우리 집 앞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인 세입자도 배가 아픈 건 고사하고 당장 내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으니 전체적으로 그냥 온 서울 바닥이 지금 불바다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너무 쉽게 전쟁을 좀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이 세제 개편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수 증가가 3조 4천억이 더 늘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번에 우리 반도체 때문에 세수 증가가 엄청나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3조 4천억을 더 거두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야 돼. 예를 들면 정말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 그다음에 서민들 이분들을 좀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부자들한테 세금 폭탄을 남기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정책에 그런 적을 할 때 정치인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지지를 얻으려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좀 친절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게 뭐 정당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국민 수용성이 이 3대 그 정책의 기본 사항이잖아요. 정착에서. 근데 국민이 이번 정부에서 아쉬운 거는 열심히는 되게 하시는데 국민 수용성을 전혀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도 아까 타겟으로 고가주택 타겟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똑같은 저기라도 제가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불구경을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서울이 불바다가 된 건 너무 나가고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용돈을 줄 때요 자식한테 여기 있다 원래 주던 거니까 줬어요. 아무 감흥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줄 때 티를 내요. 야 이게 내가 있잖아 뭐 야근하고 막 이래서 한 거야. 너 돈 아껴 써야 되고 막 이러면 받을 때 그렇죠. 똑같은 돈을 받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면 막 안 받고 싶지만 억지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다 앉아가지고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줘야 됐는데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것밖에 안 된다. 원래 그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다음엔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그 아빠의 마음을 좀만 이해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항상 사랑해. 이러면 아들이 그 돈 잘라서 아빠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버지들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가주택자분들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던지고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고 고가주택 여러분 설명을 듣고 공람회도 한번 갖고 그러게. 부자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잖아요. 예. 그럼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그러게요. 그러고서 저 협조를 구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지 적은지 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교수님이 네, 해주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세입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무 얘기 없잖아요. 던져놓고 지금 세입자들 그러게요. 난리 났잖아요. 예. 세입자분들한테 미리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니까 힘든 시간이 옵니다. 정말 국가로서는 지금 집을 당장 못 공급하니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 대신 앞으로 공급할 집을 언제 할 것이고 싸게 할 것이고 이렇게 로드맵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정체적인 목표나 이런 개념이 정략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조금 모양새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애한테 설명하면 째서 저한테 안 줄 것 같은데 저희 야, 애는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솔직히 내기 싫잖아요. 우리 누구라도. 근데 내야 되니까 내는데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내라고 했을 때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는 이제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제가 한 교수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뭐 물어보잖아요. 왜 필요해? 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나냐? 왜 너한테 빌리느냐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빌려서 어디 사용하느냐에 대한 필요한데 그럼 국민들한테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를 증세해요. 그럼 왜 당신들한테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왜 이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다 사용할 건지 3조 4천억을 임기 내 5년 동안 15조를 모아서 GTX 조기계통에 사용하는 건지 그렇죠. 임대 아파트 짓는 데 사용하는 그렇죠. 건지 3기 신도시 분양가 내리는 데 사용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게 되면 내더라도 좀 뭐 수용성 납득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정과세, 합리화 이게 뭘까? 그거잖아요. 솔직히 납득이 잘안 용돈이야 땡 그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두 분 전문가 특히 우리 교수님 또 소장님 석주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좀 모셔가지고요. 네. 제가 정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활성화 이것은 좀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건 벌써 2,500년 전에 중국의 관중이 이런 얘기했어요. 집에 세금이 과중하면 서민들이 집을 부순다. 농경지에 세금을 많이 붙이면 황무지가 된다. 인두세를 많이 붙이면 출생률이 저하된다. 그 벌써 한 그럼요. 2,8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